새벽 6시 김현수는 가벼운 산책복을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은퇴한 지 이제 막 반년이 지났지만 무언가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예전 같지 않은 체력이었죠. 옆집 친구 박철민이 이미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철민아, 벌써 왔네. 요즘 잠이 많이 안 와서 말이야. 현수야, 너는 어때? 요즘 몸이 좀 어떤가? 솔직히 말하면 예전 같지 않아. 계단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밤에 자주 깨고. 이게 나이 때문인 걸까? 하하, 우리 또래가 다 그렇지. 하지만 그냥 받아들일 수만은 없잖아. 건강하게 살아야 가족들한테도 짐이 안 되고. 맞아. 단순히 오래 사는 것보다는 건강하게 사는 게 중요한 것 같아.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 현수는 그날 밤 늦게까지 텔레비전을 보며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하지만 잠자리에 들어서도 쉽게 잠이 오지 않았죠. 뒤척이다가 새벽 2시가 넘어서야 겨우 잠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거울을 보니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상하네. 분명 일찍 잠자리에 들었는데 왜 이렇게 피곤하지?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아보던 현수는 청색광이라는 단어를 발견했습니다. 저녁에 텔레비전이나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청색광이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 그래서 잠이 안 왔구나. 현수는 즉시 행동에 옮겼습니다. 먼저 침실의 밝은 LED 전구를 따뜻한 색온도의 전구로 바꾸고 스마트폰에는 야간 모드를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저녁 9시 이후에는 전자기기 사용을 자제하기로 했죠. 며칠 후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더 쉽게 잠들 수 있었고 아침에 일어날 때도 한결 개운했습니다. 특히 아침 햇빛을 받으며 산책을 하니 하루 종일 활력이 넘쳤죠. 철민아, 요즘 좀 달라 보이네. 얼굴색이 좋아졌어. 청색광을 줄이고 수면 패턴을 바꿨더니 정말 달라지더라고. 밤에 푹 자니까 아침에 일어나는 게 이렇게 개운할 수가 없어. 그러던 어느 날 현수는 건강 프로그램에서 좀비 세포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노화 세포들이 주변 정상 세포까지 손상시킨다는 내용이었죠. 좀비 세포라니 무서운 이름이네. 하지만 이걸 제거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현수는 부엌에서 신선한 딸기를 꺼내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딸기에 들어있는 피세틴 성분이 좀비 세포 제거에 도움이 된다고 했지. 그리고 해조류의 후코이다한 아시타바의 DMC 성분도 좋다고 하더라. 마트에 가서 미역, 다시마, 그리고 온라인으로 아시타바 차를 주문했습니다. 처음 먹어보는 아시타바 차는 쓴맛이 강했지만 건강을 위해서라면 충분히 참을 만했죠. 이제 내 몸을 스스로 지켜야겠어. 가족들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으니까. 매일 아침 딸기 스무디를 만들어 마시고 점심에는 미역국이나 다시마를 넣은 요리를 해 먹었습니다. 저녁에는 아시타바 차 한 잔으로 하루를 마무리했죠. 한 달 후 현수는 몸의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의 뻐근함이 줄어들었고 전반적으로 활력이 넘쳤습니다. 물에 대해서도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체내 수분량이 줄어들고 이것이 뇌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었죠. 하루에 물을 얼마나 마셔야 하는 걸까? 체중의 3% 정도라고 하니까 내 경우에는 약 2리터 정도네. 현수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시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물병을 들고 다니며 조금씩 자주 마셨죠. 단순한 물보다는 레몬을 넣거나 레드비트 주스를 타서 마시기도 했습니다. 치아씨드를 물에 불려서 마시니까 포만감도 있고 영양도 좋더라고.
물을 충분히 마시기 시작한 후 현수는 집중력이 향상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책을 읽을 때도 전보다 오래 집중할 수 있었고 기분도 더 안정적이었죠.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열리는 독서 모임에 참여하게 된 것도 이 무렵이었습니다. 현수 씨, 요즘 토론할 때 의견이 정말 명확하시네요. 예전보다 훨씬 날카로워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요즘 뇌 건강에 신경을 쓰고 있어서 그런지 머리가 맑아진 기분이에요. 겨울이 다가오면서 현수는 또 다른 건강법을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추운 환경이 장수 유전자를 활성화시킨다는 내용을 접했기 때문이죠. 추위에 노출되면 갈색 지방이 늘어나고 이것이 신진대사를 촉진한다고 하더라. 처음에는 두꺼운 외투를 입고 나갔지만 점차 얇은 옷을 입고 추위를 느끼며 산책했습니다. 아침에는 찬물로 세수도 했죠. 정말 춥니다. 하지만 이것도 건강을 위해서. 처음 며칠은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추위에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추운 공기를 마시며 걷는 것이 상쾌하게 느껴졌죠. 그리고 신기하게도 감기에 걸리는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철민아, 너는 겨울에도 두꺼운 외투 입고 다니는구나. 추우면 감기 걸리잖아. 너는 그 얇은 옷 입고 괜찮아? 처음엔 힘들었는데 이제 적응됐어. 오히려 면역력이 좋아진 것 같더라고. 감기도 안 걸리고. 주기적 단식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습니다. 16시간 동안 공복을 유지하고 8시간 동안만 식사를 하는 방법이었죠. 아침을 굶는다고? 그게 몸에 좋을까? 하지만 연구 결과를 보니 세포의 자가포식 과정이 활성화되어 노폐물이 제거되고 면역력도 강화된다고 했습니다. 현수는 저녁 8시에 마지막 식사를 마치고 다음날 정오까지 물과 차만 마시는 방법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아침 공복감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배가 너무 고프네. 이걸 계속할 수 있을까? 하지만 둘째 주부터는 오히려 아침에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소화기관이 쉬면서 다른 기관들이 회복에 집중할 수 있게 된 것 같았죠. 한 달 후 현수의 몸무게는 3kg이 줄었고 밤에 더 깊게 잠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식을 한다고 했을 때는 걱정했는데 오히려 건강해 보이네. 아내도 처음엔 걱정했지만 이제는 현수의 변화를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설탕 줄이기는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평소에 마시던 커피에 설탕을 넣는 습관, 간식으로 먹던 과자나 케이크를 끊는 것이 쉽지 않았거든요. 커피는 원래 쓴맛이 제 맛인데 언제부터 설탕을 넣어 마셨을까? 카페에 가서도 설탕 대신 스테비아나 자일리토를 요청했습니다. 간식이 먹고 싶을 때는 과일이나 견과류를 먹었죠. 처음엔 밋밋한 맛에 만족하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러운 단맛에 더 민감해졌습니다. 사과 한 조각이 이렇게 달콤할 줄 몰랐거든요. 2달 후 혈당 검사를 받았을 때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온 것을 확인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수치가 정말 좋아졌네요. 네, 꾸준히 관리하신 결과인 것 같습니다. 이대로만 유지하시면 당뇨 위험도 크게 줄어들 것 같아요. 운동 부족으로 인한 근육과 근막의 경직도 문제였습니다. 특히 오래 앉아있던 습관 때문에 허리와 다리에 통증이 자주 있었죠. 폼롤러라는 도구에 대해 알게 된 현수는 하나 구입했습니다. 이걸로 근막을 풀어주면 통증이 줄어든다고 하는데 처음 폼롤러 위에 허벅지를 올리고 몸무게를 실었을 때의 아픔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아야, 이게 이렇게 아플 줄이야. 하지만 매일 조금씩 하다 보니 통증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허벅지, 종아리 등 부위를 번갈아가며 마사지했죠. 한 달 후 아침에 일어날 때의 뻐근함이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도 전보다
훨씬 가벼워진 느낌이었죠. 현수야, 걸음걸이가 달라졌네. 더 가벼워 보여. 근막을 꾸준히 풀어줬더니 몸이 정말 달라지더라고. 통증도 거의 없고 수면 루틴도 체계적으로 정비했습니다. 매일 밤 10시 30분에는 모든 전자기기를 끄고 간단한 스트레칭을 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 이제 푹 쉬어야지. 침대에 누워서는 5분 정도 명상을 했습니다. 깊은 호흡을 하며 하루 동안의 스트레스를 정리했죠. 스마트폰은 침실이 아닌 거실에 두고 잤습니다. 알람 시계는 따로 구입했고요. 이런 루틴을 몇 주간 지속한 결과 잠드는 시간이 빨라지고 중간에 깨는 횟수도 줄어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의 컨디션도 훨씬 좋아졌죠. 6개월이 흘렀습니다. 현수는 친구들과 함께 가벼운 산책을 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예전보다 체력도 좋아졌고 정신적으로도 더 안정적이었죠. 현수야, 정말 많이 달라졌다. 6개월 전하고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 하하, 작은 습관들을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달라질 줄은 몰랐어.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하는 독서 모임도 꾸준히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즐거웠거든요. 어제 읽은 책에서 인상 깊었던 부분이 있는데요. 현수의 발표를 듣는 사람들의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명료하고 깊이 있는 생각을 표현하고 있었거든요. 현수 씨 말씀을 들으면 항상 많은 걸 배워요.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지혜가 느껴져요. 집에 돌아온 현수는 아내와 함께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여보, 요리하는 것도 즐거워졌어. 건강한 재료로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재미가 쏠쏠하더라고. 그러게요. 당신이 이렇게 건강해지니까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져요. 저녁을 먹은 후에는 함께 가벼운 산책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저녁 먹고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만 보곤 했는데 이제는 밖으로 나가는 것이 자연스러워졌죠. 달빛이 참 예쁘네. 이런 걸 보며 걷는 것도 오랜만이야. 맞아요. 건강해지니까 여유도 생기고 주변을 둘러볼 수 있게 되었어요. 현수는 거울을 보며 혼자 미소 지었습니다. 6개월 전의 자신과는 확실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얼굴색도 좋아졌고 자세도 더 곧게 펴졌죠.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구나. 청색광 줄이기, 좀비 세포 제거, 음식 섭취, 충분한 수분 섭취, 추위 노출, 주기적 단식, 설탕 줄이기, 근막 이완, 규칙적인 수면 루틴. 하나하나는 작은 변화였지만 모두 합쳐지니 삶 전체가 달라졌습니다. 건강이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어. 단순히 병에 걸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을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거구나. 현수는 이제 자신만의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완전히 정착시켰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다이어트나 일시적인 변화가 아니라 평생 지속 가능한 생활 방식이었죠. 친구들도 현수의 변화를 보고 하나둘씩 건강한 습관을 시작했습니다. 현수야, 나도 너처럼 해보고 싶어.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좋을까? 한 번에 모든 걸 바꾸려고 하지 말고 하나씩 천천히 해보라고. 나도 처음엔 수면 패턴부터 바꿨거든. 건강한 노년, 활기찬 노년은 거창한 무언가를 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상 속 작은 선택들,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것이었죠. 오늘부터라도 작은 실천을 시작해보세요. 청색광을 줄이고 건강한 음식을 선택하고 충분한 물을 마시고 규칙적으로 잠자리에 드는 것. 이런 작은 변화들이 내일의 삶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현수는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마셨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고 그는 그 하루를 건강하고 활기차게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